여러분, 잘못된 아보카도 섭취법이 수명을 10년까지 줄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아보카도를 드시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걸까요? 잘못된 아보카도 섭취는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축적시키고 혈관을 막아서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저는 홍보석입니다. 올해 82세죠. 55년째 서울 강남에서 노인의학과 진료실을 지키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올바른 방법으로 아보카도 한 개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환자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연구 논문을 읽어요. 지난주에도 93세 환자분이 물으시더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라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흐려지고 혈관이 막혀 걸음도 불안정했던 때 말이에요. 78세가 되던 해였어요. 55년간 환자만 돌보느라 정작 제 몸은 방치했죠. 혈당은 200을 넘나들고 콜레스테롤은 300대를 기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계단 오르기도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진료 중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변했어요. 당뇨 망막증이 진행된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교하던 제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은 모르고 나만 모르는 상황 말이에요. 그때부터 절실했습니다. 환자로서가 아닌 의사로서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조카가 보내준 논문 한 편이었어요. 아보카도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이 당뇨에 좋다니요? 하지만 55년 임상 경험이 말해주더군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아보카도 연구가 벌써 3년째입니다. 단순히 먹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안전한지 체계적으로 연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은 140대로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시야도 맑아지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섭취법으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해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드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아보카도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지방 함량이 높아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한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보카도 속 올레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빈속에 드시면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위벽이 얇아져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 환자인 김영숙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인 김 할머니는 아보카도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어요. 한 달 후 위염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위산 과다 분비가 원인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올바른 섭취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가 가장 좋아요. 이때는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천천히 소화됩니다. 점심 식사 1시간 후도 괜찮은데 이때 먹으면 오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만약 드셔야 한다면 저녁 식사 2시간 후 소량만 드세요. 시간대별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최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아보카도의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도 좋은데 이때는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에너지원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식후 바로 먹으면 칼로리가 급격히 늘어나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아보카도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이 규칙적인 영양 공급에 적응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아보카도를 언제 드시나요? 두 번째는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아보카도 한 개는 약 32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보다 높은 열량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만 보면 안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아보카도에는 올레산이 7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도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연구 초기에 저는 하루 아보카도 한 개 반을 먹었어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한 달 후 체중이 3kg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살이 찌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 거였어요. 적정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기준이 있어요. 일반 성인 기준 하루 반 개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160칼로리, 지방 15g 정도죠. 고령자의 경우 3분의 1에서 시작하세요. 몸무게 60kg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이에요. 만약 체중이 더 나간다면 반 개까지, 체중이 적다면 4분의 1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연령별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0대는 3분의 1개, 70대는 4분의 1개, 80대 이상은 5분의 1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2주간 드신 후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점차 늘려가세요. 체중 변화, 소화 상태, 혈당 수치 등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함량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아보카도 100g당 칼륨이 450mg 들어있거든요.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담석증 병력이 있다면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고요. 하루 지방 섭취량이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칼륨과의 상호작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AC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총 칼로리를 초과하면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개인별 하루 칼로리 목표량에서 아보카도 칼로리를 빼고 다른 음식을 조절하세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어떤 아보카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잘못 고르면 영양소는 물론 맛도 떨어져요. 좋은 아보카도는 겉껍질이 진한 초록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워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도 약간 들어가는 게 적절한 숙성도입니다. 너무 말랑하거나 딱딱하면 피하세요. 숙성 정도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덜 익은 아보카도는 타닌 성분이 많아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과숙한 아보카도는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제 환자인 박철수 어르신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77세 박 어르신은 처음에 마트에서 가장 큰 아보카도만 골라 사셨어요. 크면 좋을 거라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덜 익었거나 과숙해서 맛도 영양도 떨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맛이 없어서 실망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선택법을 알려드린 후에는 이제야 제대로 된 아보카도 맛을 안다고 만족해 하세요. 올바른 선택법은 이래요. 크기보다는 균형 잡힌 모양을 고르세요. 찌그러지거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고
표면에 검은 반점이 없는 것이 좋아요. 냄새도 중요한데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나면 잘 익은 거예요. 시큼하거나 알코올 냄새가 나면 과숙된 상태입니다. 구매할 때 팁을 더 드리면 아보카도를 귀 옆에 대고 살짝 흔들어 보세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신선한 거고 내부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과숙되거나 상한 거예요. 또한 꼭지를 살짝 눌러봤을 때 쉽게 들어가면 잘 익은 상태입니다. 보관법도 중요해요. 실온에서는 2, 3일, 냉장고에서는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습도를 조절해 주세요. 4, 5일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숙성이 멈추니까 먹기 하루 전에 실온에 꺼내 두세요. 보관할 때 주의점도 있어요.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두면 에틸렌가스 때문에 빨리 익어버려요. 별도로 보관하시거나 종이봉지에 넣어 가스 배출을 막으세요. 또한 한 번 자른 아보카도는 레몬즙을 뿌려 공기 접촉을 막아야 변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랩으로 꼼꼼히 싸서 냉장 보관하면 하루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숙성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빨리 익히고 싶으면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지에 넣어두세요. 하루 만에 익습니다. 반대로 숙성을 늦추고 싶으면 냉장고에 바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아보카도 제대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보카도는 단독 섭취보다 올바른 조합이 더 중요해요. 아보카도의 지용성 비타민은 다른 항산화 성분과 함께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당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해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하면 비타민 E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지용성 비타민의 특성 때문인데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제 환자인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1세 이 할머니는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발견됐고 혈관 탄력성도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보카도 3분의 1개와 방울토마토 5개를 함께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탄력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30% 감소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관이 좋아질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어요.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아보카도와 자몽을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자몽의 산성 성분이 아보카도의 지방과 결합해서 위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한 홍차나 녹차와 함께하면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추천 조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보카도와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의 시너지 효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아보카도와 연어입니다. 둘 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탁월해요. 셋째, 아보카도와 시금치입니다. 엽산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또 다른 좋은 조합은 아보카도와 달걀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섭취되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에게 추천해요. 아보카도와 요거트도 좋은 조합인데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조합들을 더 말씀드리면 아보카도와 우유는 함께 먹지 마세요. 소화 시간이 달라서 장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와 설탕이 많은 과일도 피하세요. 칼로리가 급격히 늘어나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혈압약 복용자의 경우예요. 아보카도의 칼륨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AC 억제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과 함께 먹지 마세요. 또한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함량을 고려해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셔야 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드실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조합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를 주재료로 하는 샐러드는 식사 시작 30분 전에 드시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식후 디저트로 드실 때는 소량만 드시고 다른 과일과는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합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세요? 다섯 번째는 개인 체질에 맞는 섭취법입니다. 같은 음식도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아보카도를 으깨서 드세요. 섬유질이 많아 그대로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아보카도 100g당 식이섬유가 7g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의 2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섬유질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 최영희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85세 최 할머니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밖에 배변을 못 하셔서 늘 답답해 하셨죠. 아보카도 섭취를 시작한 후 점차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주일은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셔서 양을 반으로 줄여야 했어요. 몸이 적응한 후에는 30년 변비가 이렇게 쉽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체질별 가이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열이 많은 체질, 즉 평소 얼굴이 잘 달아오르고 목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아보카도를 차갑게 해서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은 실온에서 충분히 익힌 후 드세요.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은 생강이나 계피와 함께하면 좋아요. 아보카도 스무디에 생강 조금을 넣거나 아보카도 토스트에 계피 가루를 뿌려 드세요. 순환을 돕는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주의해야 할 체질도 있어요.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보카도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요. 라텍스와 아보카도에는 공통된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살펴보세요.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 간지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요오드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보카도의 특정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복용 시간과 아보카도 섭취 시간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혈당 측정을 하면서 개인별 반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첫 일주일은 매일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30 이상 올라간다면 양을 줄이거나 섭취 시간을 조정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아보카도의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5 이상 나오면 아보카도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연령별 체질 변화도 고려하셔야 해요.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지방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요. 80대 이후에는 면역력도 약해져서 식중독에도 취약합니다. 개인별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2주간은 섭취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었는지, 그리고 몸의 반응은 어떤지 기록하시면 됩니다. 소화 상태, 혈당 변화, 체중 변화, 알레르기 반응 등을 꼼꼼히 적어두세요. 체질에 맞는 아보카도 조리법도 있어요. 소화가 약한 분들은 아보카도를 으깨서 미지근한 물이나 우유와 섞어 드세요. 열이 많은 분들은 차가운 요거트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고요. 순환이 안 좋은 분들은 따뜻한 수프에 넣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 체질에 가장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건강을 잃어가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아보카도 섭취법을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82세의 나이에도 매일 환자를 보며 의료진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적절한 시간에 적정량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올바른 조합으로 개인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아보카도의 놀라운 건강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특히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 3분의 1개 토마토와 함께 본인 체질에 맞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혈당 관리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78세에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내일 아침 식사 30분 후 아보카도 3분의 1개를 토마토와 함께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지속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소화가 편해지고 배변이 수월해지며 혈당도 안정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 역시 3개월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87세 할머니가 매일 먹는 혈관 청소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실제 환자분의 놀라운 회복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레시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든 비밀을 공개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아보카도에 대해 생각이 바뀌셨나요? 건강한 하루를 위한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82세인 제가 증명했듯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